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관세 전쟁에서 협상 국면으로 넘어갔다라는 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됐고, 이번 주도 계속 관세 협상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이제이 시작되면서 공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간 단위로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것이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군들,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관세 피해주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영국이 합의한 1호 국가가 됐죠. 기본 관세 10%는 유지가 되고, 자동차 관세 낮추는 거, 그다음에 뭐 미국산 농산물이라든가 뭐 에탄올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합의가 됐고, 보도에 의하면 이제 로이터에서는 다음 합의로는 인도, 일본, 한국 정도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도, 일본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속속 합의하는 국가가 등장할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인데 이건 잠시 또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리는 동결이 됐고, 파월 의장은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다만 이제 현재 경제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고 지켜봐도 될 정도로 경제는 괜찮아.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좀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도 되게 비슷해요. 예, 걱정은 되는데 지금 당장은 괜찮아.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특징주로는 애플이 최근에 이제 관세 영향이라든가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슈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좀 잠잠하니까 3주 연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대형주 내에서도 종목들이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협상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나라 시간 일요일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틀간 진행이 되는 건데 첫날 거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가지 힌트를 좀 보면, 협상을 하는 장소가 제네바잖아요. 제네바가 세계 무역기구가 있는 곳이거든요. 저기는 자유무역하자라고 이제 협상하는, 이제 그리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부러 제네바에서 하자고 한 것 같다, 상징적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있고, 또 양쪽의 협상단을 보면 그래도 뭔가 좀 희망적인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비둘기파 협상단, 그러니까 베센트하고 그리어, 이 사람들이잖아요. 나바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좀 비둘기파가 협상이 있다, 뭐 나름대로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는 또 협상단에 마약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펜타닐 때문에 관세 부과한 걸로 일단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명분을 주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는데, 다만 이제 월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큰 결과물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 앞으로 잘 만나봐, 좋은 만남 이어가봐, 뭐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돼봐야 하는 거라서, 현재까지로는 협상 진행 중, 방송하는데 기준으로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국 증시 지난주 보면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본, 중국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2% 이상 올라간 나라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영국이 1호 협상국이 됐으니까 협상 국면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종목으로는 제약주가 워낙 많이 빠져서, 제약주가 빠진 건 약가 인하, 트럼프 정부에서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거 외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무역 갈등 관련해서 대표적인 어떤 피해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군들이 반도체하고 자동차였는데 올랐습니다. 예, 두 업종이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의류 업체들 뭐 이런 것들도 소비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소비 심리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관세 관련해서 우려가 좀 축소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메인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애플하고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올랐는데 애플은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해소되는지 여부는 애플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숙제도 남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어떤 그 미국을 보면 쉽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자사주 매입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올해 추이 자체를 놓고 보면 역대급으로 가장 강력한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다른 더 강력한 매도세가 있다라면 자사주 매입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강력한 매도가 없는 상태라면 자사주 매입이 역대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환경이다라는 점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MC가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나왔던 그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6월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면 6월에는 동결 확률이 이제 조금 더 높아진 그런 상태고 7월도 좀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8대2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6대4가 됐어요. 6대4니까 물론 여전히 7월에는 내릴 거야 이런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FMC 회의 열리기 직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씩 어쩌면 7월에도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안 내린다. 이건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어쩌면 지금 인도하고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인도가 아니라 영국과 협상이 됐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예전보다 약해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일부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 미중 간의 어떤 1차 만남 이후에 어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10만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뭘 근거로 하냐면 M2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M2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방향성을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M0는 그냥 찍어낸 돈. 그러니까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M0고 M1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뭐 수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M1이고 M2는 뭐냐면 M1 플러스 2년 미만의 금융상품.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을 들었는데 2년 만기로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그건 또 지금 바로 현금화 시키기는 쉽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M2까지를 포함을, 이제 M2는 그래서 그 2년 미만의 어떤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까지 포함한 걸 M2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M2하고 연관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유동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 주식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그 더 세밀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M1보다 M2가 더 크게 빠른 속도로 증가될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즉시 현금화 시키는 데보다 2년 동안 돈을 묶어놓는 쪽에 더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나는 지금은 그냥 저 2년 동안 돈 묶어놓을 거야 이렇게 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M1하고 M2하고 어떤 형태로 비율이 증가되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라서 또 세밀하게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걸 빼고 결과물만 놓고 볼 때 M2가 이렇게 증가될 때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갔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리는 없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좀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0 아직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보시면은 5주 연속해서 양봉. 그러니까 4월에 그 난리가 나고 2주 동안 그 난리가 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꾸역꾸역 회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달러 지수로 보면 연중 최고치기 거의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고려한 코스피 지수는 거의 연중 최고치까지 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큰 게 필요해요. 지금은 뭔가 결정적인 어떤 변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연중 최고치가 되는 거니까 올해 증시가 플러스로 돌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어떤 확신을 만들어주기 위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기에 뭔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과의 협상이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지 또는 미중 간의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나라 대선 국면 이렇게 되면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약 관련해서 한국은 초기에 경제 부양을 할 거니까 경기 부양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연준 고점을 넘어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이미 대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눈에 볼 때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지, 이번 주 5일 중에서 3일 외국인들이 매수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큰 거 한 방이 없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연고점까지 왔는데 여기다 어떻게 돌파를 해, 이런 시각이 나와서 이게 바로 이번 반등의 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기,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순매수 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2주 연속 순매수는 작년도 여름 이후에 없었어요. 사이사이 한 주 순매수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2주 연달아서 순매수한 적은 작년도 여름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아직 매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 규모, 지난주에 뭐 거래일이 3일밖에 없었으니까 매수나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3위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이 아직 매도에 가 있거든요. 시가총액 1, 2, 3위 중에서 순매수한 거는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종목 정도가 오른쪽으로 더 들어오면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커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방산주 사고 전력주 사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물론 이제 자동차를 매수했기 때문에 또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 빅3 중에서 2개 정도가 매수로 포진하면 외국인들 매수 규모가 커지는 거고, 매수하는 날이 늘어난다라는 게 되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삼성전자가 어떤 포지션으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별로 보면 뭐 한 10주 이상 계속해서 흘러내렸던 게임주들이 최근에 살짝 살아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쉽지 않죠.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주목을 받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인데, 다만 테슬라가 지금 3주 연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뭐 2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가 인하 때문에 제약주들이 최근에 약했거든요. 그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는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눌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번 주 시가총액 1, 2위 업종이 2차 전지와 제약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중에 하나 정도의 변화가 나오는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올라가고 조선주, 건설주 이렇게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그 건설 업종을 비롯해서 금리 인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대로 움직이고, 또 하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차 군단, 그리고 2차 전지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군들과 관세 관련해서 대표적인 피해주로 또 같이 또 묶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플러스를 내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견인을 하는지, 그러니까 요 구도가 시장이 그냥 기술적 반등이고 연고점은 못 넘어가겠구나, 그게 아니라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겠구나, 달러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의 의지를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는, 또는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싶은 종목군들은 증권주, 건설주, 방산주 이런 것들이에요. 3월 이후에 이제 추이를 볼 때 훨씬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전기전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뭐 증시 활성화 이런 기대감이 또 있고, 뭐 PBR 관련해서 저 PBR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증권주라든가 뭐 건설 이런 것들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살아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시장의 미션은 눌린 종목군들이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외국인들 눈높이로 볼 때는 연고점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변수들은 이제 추가합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뭐 인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도가 지정학적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가 합의하는 국가가 등장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는 이제 냉탕과 온탕이 뭐 오고 가는, 반복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중 간의 어떤 첫 번째 협상 이후의 어떤 시장의 반응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표로는 PI, 미국의 물가 지표, 그다음에 소매 판매,
경제 상황과 물가 상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미국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사주 매입이 강력하게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흔들리는데 수급은 더 탄탄해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빠지기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했는데 다만 작년 7월 이후에 2주 연속 없었다. 근데 이번 주에 매수하면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변한 걸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환율은 이제 대만 환율, 우리가 대만 환율 이야기한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지난주였어요. 근데 지금 지난주 이후에 이제 정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협상 내용에 따라서 환율이 또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 이게 주목을 해봐야 될 거고. 다음에 대선 정말 요란했죠. 이번 같은 경우 정말 요란했는데 어쨌든 후보의 어떤 윤곽이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부터는 이제 공약, 그동안에는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대진표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공약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금 그 기호 1번 쪽에서의 어떤 공약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2번 쪽도 공약이 알려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 이거 봐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들인데 그동안에는 금리나 수혜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증권, 건설 이런 것들. 이제는 관세 관련주 쪽인데 지난주 후반 일단 자동차가 올라왔는데 그 외 종목군들이 좀 반응이 나오는지 여부, 관세 때문에 이거는 매수하기 힘들어, 이런 종목군들 쪽도 풀리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중 협상, 지정학 변수 이런 것들 파키스탄하고 지금 인도하고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변수들 좀 계속해서 시장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의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들이 2주 연속 매수는 안 했었는데 이번 주에 변화가 나오는지,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에서에 있는 관세 관련된 종목군들, IT, 자동차, 2차전지, 여기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코스피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10% 넘게 빠지면 그 다음에는 제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올라가서, 그러니까 9% 이상, 그러니까 10%라고 하기 애매해. 반올림하면 10%로 하고 잡고 해서 이제 요 정도로 놓고 보면, 그 다음에 하락한 적은 없었어요. 이게 이제 2000년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터지기 직전에, 그때 막 90년대 후반부에는 연속해서 빠진 적이 있긴 한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많이 빠지면 일단 그 다음에는 돌려놓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대로 놓고 본다라면은, 올해 플러스가 날 확률은 높은데, 좀 고난이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는, 무역이 관세 높이기 단계에서 협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원래대로라면 대통령 임기 후반,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임기 초반으로 바뀌게 되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바뀌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서, 외국인들이 실제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